브로콜리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는데 혹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끓는 물속에서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매번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그 익숙한 방법이 정말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처방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몸을 돌보는 생활 습관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두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브로콜리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가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브로콜리를 사오면 대개 흐르는 물에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팔팔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건져냅니다. 그리고 초고추장이나 깨소스를 곁들이면 초록빛도 예쁘고 맛도 깔끔해서 건강한 반찬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일반 나물처럼 물에 오래 담가 익히는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꽃송이만 드시고 줄기는 버린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꽃송이가 더 부드럽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 식탁에서는 줄기까지 살려야 브로콜리 한 포기를 더 알뜰하고 균형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로콜리가 약처럼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채소라도 자르는 순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 익히는 방식,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훨씬 더 지혜로운 한 접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안의 식물 성분은 칼이 닿고 세포가 부서질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씻고 자른 뒤 바로 끓는 물에 넣는 것보다 잠시 숨을 고르게 두는 작은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안 치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는 그 사이에 브로콜리를 먼저 잘라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붓고 삶는 대신 냄비 아래에 물을 조금만 두고 짧게 쪄내면 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빛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익히면 식감도 살아있고 식탁에 올렸을 때 보기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천천히 씹고 좋은 재료를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쓰는 습관이 쌓일 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자르면 좋은지, 자른 뒤 왜 잠시 두면 좋은지, 왜 삶기보다 짧게 찌는 편이 나은지, 버리기 쉬운 줄기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한국 식탁에서 어떤 음식과 함께하면 더 자연스럽고 맛있게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분들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데치던 브로콜리 한 접시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칼질 하나, 기다림 하나, 짧은 조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핵심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작은 선택입니다. 같은 재료를 더 정성스럽게 다루고 몸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식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브로콜리 한 포기를 통해 나를 아끼는 식사법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함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왜 그냥 데치면 아까운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여러 식물 성분이 들어있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은 설포라판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지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과정과 관련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 안에 완성된 모습으로 가만히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재료가 만나야
비로소 한 가지 음식이 완성되는 것처럼 브로콜리 속에 특정 성분과 효소가 만나야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남을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자르기와 씹기입니다. 우리가 칼로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가 살짝 부서지고 그동안 따로 있던 성분들이 서로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씻고 바로 끓는 물에 넣기보다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잠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브로콜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데우고 다른 반찬을 꺼내는 동안 브로콜리를 먼저 잘라 접시에 펼쳐두면 됩니다. 꼭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면 좋고 시간이 넉넉한 날에는 1시간 반 정도 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자르자마자 뜨거운 물 속에 넣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익히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는 물을 가득 붓고 푹 삶는 것보다 짧게 찌는 편이 더 알맞습니다. 냄비 바닥에 물을 조금 붓고 그 위에 찐망이나 채반을 올린 뒤 잘라둔 브로콜리를 넣고 뚜껑을 덮어 3분에서 5분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빛을 유지하고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남아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익혀 누렇게 변하면 식감도 떨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성분도 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데쳐둔 브로콜리가 있다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겨자, 고추냉이, 무채 또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십자화가 채소를 조금 곁들여 보십시오. 이것들이 조리된 브로콜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약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기보다 같은 식탁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브로콜리는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루는 순서가 달라지면 평범한 반찬이 훨씬 더 알찬 반찬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는 브로콜리를 씻은 뒤 바로 냄비로 보내지 마시고 먼저 자르고 잠시 쉬게 하고 짧게 쪄보십시오. 이 작은 순서 하나가 오늘의 식탁을 조용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채소를 너무 딱딱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무르게 익히면 씹는 맛이 없어져 식사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지점을 권합니다. 입에는 부드럽고 눈에는 초록빛이 살아있으며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익힌 브로콜리는 초고추장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을 세게 하지 말고 깨를 조금 뿌리거나 들기름 향을 아주 살짝 더하면 밥상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중요한 것은 짠맛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채소 본래의 단맛을 살리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두면 아침에는 달걀과 곁들이고 점심에는 밥 반찬으로 먹고 저녁에는 양파나 토마토와 함께 가볍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자르는 시간만 바꾸고 내일은 찌는 시간을 바꾸는 식으로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은 오래 갈 때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브로콜리는 평범한 반찬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아주 작은 약속이 됩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어떻게 씻고 어느 부분까지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에 한번 흔들어 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의 꽃송이는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사이사이에 작은 먼지나 흙,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누고 꽃송이가 아래로 향하도록 물에 담가 주십시오. 깨끗한 물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주면 숨어있던 작은 것들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날에는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거나 밀가루를 살짝 풀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소금물은 작은 이물질이 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밀가루물은 꽃송이 사이에 붙어있는 먼지를 붙잡아 씻겨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담가두면 식감이 물러지고 신선한 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잠시 담근 뒤에는 흐르는 물에 다시 헹구고 물기를 가볍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줄기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브로콜리의 꽃송이만 접시에 올리고 굵은 줄기는 질기다는 이유로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줄기를 꼭 살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기는 겉껍질만 조금 두껍고 안쪽은 의외로 달고 부드럽습니다. 바깥에 단단한 껍질을 칼로 얇게 벗긴 뒤 얇게 썰거나 채를 치면 꽃송이보다 더 아삭하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찔 때 함께 넣어도 좋고 양파와 함께 살짝 볶아도 좋고 잘게 다져 달걀찜에 넣어도 좋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오신 분들께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샀다면 예쁜 부분만 먹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곳까지 알뜰하게 살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식탁입니다. 브로콜리의 좋은 점도 이렇게 실제 식탁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많아 식사를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식물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혈관, 혈당, 뼈, 몸의 활력과 관련해 균형 잡힌 식사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로콜리가 병을 고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약을 대신할 수 없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일의 밥상에서 채소를 조금 더 제대로 씻고 줄기까지 살리고 너무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은 분명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몸의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비타민 K는 뼈와 관련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가게 하고 밥이나 면을 먹을 때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브로콜리를 특별한 기적처럼 생각하기보다 매일의 식탁을 조금 더 정돈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꽃송이만 보지 마시고 물속에서 천천히 흔들어 씻고 줄기까지 얇게 썰어 함께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브로콜리 한 포기가 예전보다 훨씬 풍성한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한 포기를 한 번에 다 먹기 어렵다면 씻고 자른 뒤 일부는 바로 찌고 남은 것은 물기를 잘 닦아 밀폐 용기에 넣어 두십시오. 너무 오래 보관하기보다 이틀 안에 드시는 편이 좋고 다시 먹을 때는 짧게 데우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바쁜 아침에도 부담이 줄고 밥상에 초록색 반찬을 올리기가 쉬워집니다. 작은 준비가 쌓이면 식사는 더 단정해지고 몸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결국 건강한 식탁은 이런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접시가 내일의 습관을 만듭니다. 천천히, 충분히. 이제 브로콜리를 드실 때 꼭 조심해야 할 분들과 함께 먹으면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한국식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좋다고 해서 오늘부터 한 접시 가득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많이 먹는 경쟁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이어가는 약속입니다. 특히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서 식단 조절을 안내받은 분들은 더 천천히 살피셔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평소 먹던 양을 크게 바꾸고 싶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신장 기능 때문에 칼륨을 조절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양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상선 문제로 약을 드시는 분들 역시 매일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현재 몸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겁을 먹고 브로콜리를 멀리 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양과 방식을 찾아 편안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 부드러운 달걀찜에 넣으면 씹기 편하고 아침 식사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초록 브로콜리와 붉은 토마토를 함께 담으면 색이 살아나고 식탁이 훨씬 산뜻해집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브로콜리와 짧게 볶으면 단맛이 올라오고 밥 반찬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다만 간장은 조금만 넣고 짠맛으로 덮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름을 쓰는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도 좋지만 한국 식탁에서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불을 끈 뒤 아주 조금만 더해도 향이 좋아집니다. 기름을 많이 넣자는 뜻이 아니라 채소가 마르지 않고 맛있게 넘어가도록 돕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겨자나 고추냉이를 조금 곁들이면 이미 익힌 브로콜리를 먹을 때도 맛이 살아납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브로콜리를 특별한 건강식으로 따로 챙기지 말고 일주일 식탁에 올라오는 작은 반찬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씻고 자른 브로콜리를 잠시 두었다가 짧게 찝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깨와 식초를 아주 조금 넣어 산뜻하게 무치고, 두 번째는 토마토와 양파를 넣어 가볍게 섞고, 세 번째는 마늘과 들기름 향으로 짧게 볶아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꾸면 같은 브로콜리도 질리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한 번에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용기에 나누어 두고 이틀 안에 드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 쉬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브로콜리는 더 이상 억지로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밥상 한쪽에서 조용히 나를 돌보는 반찬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소스입니다. 브로콜리가 심심하다고 초고추장이나 간장 양념을 많이 찍으면 채소를 먹는 장점보다 짠맛이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찬은 김치, 장아찌, 국물처럼 이미 나트륨이 있는 음식과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반찬은 일부러 조금 싱겁게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식초 한 방울, 깨 한 꼬집, 다진 마늘 약간만으로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또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뜨기 전에 브로콜리와 달걀, 양파 같은 부드러운 반찬을 먼저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식사가 급해지지 않고 포만감도 더 차분하게 올라옵니다. 결국 좋은 식재료는 조리법과 먹는 속도가 함께 맞아야 제 힘을 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애쓰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데치던 습관을 찌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 목표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래 남습니다. 오늘 한 번만 아주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실 수 있도록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채소입니다. 다만 그 평범한 채소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식탁 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첫째, 브로콜리는 씻은 뒤 바로 끓는 물에 넣기보다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잠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칼이 닿고 세포가 열리는 그 짧은 시간이 브로콜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물을 가득 부어 오래 삶기보다 짧게 찌는 편이 좋습니다. 냄비 아래에 물을 조금 두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빛을 유지하고 씹었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모양이 살아있으면 알맞습니다. 셋째, 줄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겉껍질만 얇게 벗기고 썰어보면 안쪽에는 달고 아삭한 맛이 숨어 있습니다. 넷째, 이미 데친 브로콜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겨자, 고추냉이, 무채 또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십자화가 채소를 조금 곁들이면 맛도 살아나고 식탁도 더 풍성해집니다. 다섯째, 달걀, 토마토, 양파, 참기름, 들기름처럼 한국 식탁에 익숙한 재료와 함께하면 브로콜리는 억지로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밥 반찬이 됩니다. 다만 짠 양념을 많이 찍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의 식사에서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천천히 씹고 채소를 버리지 않고 살려 쓰는 습관은 분명 우리 몸을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특히 약을 드시거나 신장, 갑상선, 혈액 응고와 관련해 식단 조절을 안내받은 분들은 갑자기 양을 늘리지 말고 현재의 몸 상태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식탁은 완벽한 식단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조금 더 깨끗이 씻고 버리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간을 조금 줄이고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속도로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브로콜리 한 포기를 사오면 예전처럼 바로 삶지 말고 먼저 줄기와 꽃송이를 나누어 보십시오. 꽃송이는 물에 잠시 흔들어 씻고 줄기는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 보십시오. 그리고 밥이 되는 동안 잠시 두었다가 짧게 찌고 깨나 들기름 향을 아주 조금만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과정만으로도 오늘의 반찬은 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에게 천천히 말합니다. 너무 짜게 먹지 말라고, 너무 빨리 먹지 말라고, 좋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넣기보다 꾸준히 이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오늘 브로콜리 이야기도 결국 같은 마음입니다. 비싼 보조식품보다 먼저 매일 만나는 밥상을 조금 더 부드럽고 알뜰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접시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족과 함께 드시는 분이라면 더 좋습니다. 같은 반찬을 나누며 오늘 배운 이야기를 짧게 전해보십시오. 건강은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브로콜리를 사서 완벽한 요리를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자르고, 잠시 두고, 짧게 찌는 것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상 위 초록색 한 접시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 그것이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내일도 어렵지 않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순서를 냉장고 앞에서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자르고, 기다리고, 짧게 찌고, 줄기까지 먹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식탁은 더 건강하고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은빛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